충북 경제의 버팀목인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 다음 달 기업 인수와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경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택 조합 아파트는 주로 대행사를 통한 업무 처리로 정작 조합원은 소외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정년 1년 연장을 포함한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결정하지 못해 과제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화학 두 곳 모두 공교롭게도 한 달 안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와 추가 투자 여부 등 지역 경제의 미래에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매물로 나온 매그나칩 반도체. SK하이닉스는 최근 매그나칩 인수를 위해 현지 실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인수 행보에 나섰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SK하이닉스가 매그나칩을 인수할 경우 비메모리 분야까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 현재 인수 경쟁은 중국계 기업 두 곳과의 치열한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로 다가온 우선 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인수 가격과 직원 고용 승계 등이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실사 중인데 이제 조만간 실사가 끝나면 이제 가격 조정을 할 거 아니야. 3천억이든 5천억이든 가격을 서로 조정을 할 거 아니야. LG화학은 경북 구미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투자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자동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LG화학 오창 공장에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LG화학이 결정되면 오창 공장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북도하고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고 증설 요청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됐는데 여러 여건상 요청을 좀 못 들은 부분이 있다. 지역 경제계의 대표적인 기업 SK하이닉스와 LG화학. 한 달 내 분수령을 앞둔 두 기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어제 주택 조합 아파트의 부작용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조합원이 직접 나서서 집을 짓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건설의 주체이자 주인인 조합원은 오히려 각종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가 그 원인과 대안까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조합 아파트 입주를 결심한 김명숙 씨. 애초 계획이라면 지난해 가을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야 하지만 아파트 예정 부지는 아직도 폐 건물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저는 건설이라는 그것만 믿고 이제 뭐 알아보고 그런 건 안 하고 그거 믿고 모델하우스도 다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은 현행법상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대행사가 등장합니다. 일반 시민인 조합원들을 대신해 건설 행정 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업무 대행사가 모든 작업을 도맡다 보니 조합 아파트의 주인인 조합원이 도리어 손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쓸 때는 서류가 잔뜩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에서 본 내용이 설명도 못 듣고 그냥 도장 찍으신 분들 거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도장 찍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결국 조합원들은 저렴한 분양가에만 끌려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지했고요, 솔직히. 잘 못 들었었고요. 그 들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들었냐, 그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조합의 폐쇄적인 구조는 일부 업무 대행 업체와 조합장 간의 유착 혹은 비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6년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업체 선정 계약서, 회의록 등 자료가 변경된 후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해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조합 운영을 주도하는 업무 대행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합 설립의 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가 대한변협에 법률가 추천을 요청해 변호사를 조합의 준법 조력인으로 두고
예산 집행과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열람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합장과 대행사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들이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토지 확보 현황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 승낙률 공시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오늘 청주 테크노폴리스 2차 부지에서 나온 문화재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발굴 지점 조사 현장에 찾아가 원형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단양의 낮 최고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고 옥천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에서 3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급격히 오르면서 청주의 시간당 오존 농도가 0.127 ppm을 기록하는 등 청주와 충주에 올 들어 처음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파업 위기까지 갔던 청주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점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시점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업 위기를 넘기고 열흘 만에 다시 만난 청주 시내버스 업체 4곳의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현행 만 62세 정년을 만 63세로 1년 연장하고 임금 인상은 곧 예정된 충청북도의 버스 요금 인상 후 다시 교섭한다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갈등 양상은 봉합됐지만 파업 위기까지 촉발한 지난 쟁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싱거운 결론입니다. 양측은 또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파업 없이 협상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은 해소가 된 거죠. 추후에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으신 거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10월 말까지로 도입 시한을 못 박았던 준공영제 논의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만 경영, 과도한 세금 집행 등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완 이런 걸 갖다 충분히 마무리한 다음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고 언제까지라고 못 받기는 어렵다. 평행선을 달렸던 노사 양측의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추후로 미룬 임금 인상 교섭, 미정인 준공영제 도입 시기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천초등학교와 충주 예성여고, 진천상고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운영합니다. 특히 청천초등학교의 경우 내부형으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충주 예성여고는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진천상고는 개방형으로 특성화고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처가 화제입니다. 2달 사이 3차례나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급하게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은행 창구에 앉은 남성. 곧바로 직원에겐 5천만 원 인출을 요청합니다. 큰돈을 찾는 이유를 물어도 묵묵부답. 하지만 금융사기가 의심된 직원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남성은 수상한 통화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직원의 설득 끝에 거액을 송금하려던 남성도 이내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국세청 통장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상했었는데 몸이 탁 무너지더라고. 그래. 꼼짝없이 1억 원을 날릴 뻔했지만 올해 21년 차 은행 직원 김소영 씨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침착한 대처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2번이나 세심한 말 한마디로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거액의 돈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혹시는 이제 그 검찰청이나 금감원 사칭전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문진표도 받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지난해에만 3만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될 만큼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지만 기본에 충실했던 노련한 응대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4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 2명을 비하하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5년 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순경은 경찰로 임용되기 전인 2014년 여대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았으며 합의하에 있었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15 상태인 A순경에 대해 내부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비탈면 유실 사고로 부분 통제됐던 청주 영덕 고속도로 보은 회인나들목 일대 통행이 전면 재개됐습니다.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청주 방향 보은에서 회인나들목 사이 10.8km 구간 2차로의 통행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전면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의 주요 경기를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방송 중계는 충북체육수업연구회 회원 교사들에 의해 실시간 경기 해설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옛 연초제조창 일원의 명칭을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합니다. 청주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독창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최우수 작품을 낸 공모자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응우옌 반 러이 당서기 등 베트남 반푸억성 대표단이 오늘 충청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응우옌 당서기는 이시정 지사를 만나 충청북도와 빈푸억성의 우호와 기업 간 협력 등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빈푸억성은 한국카본과 금호타이어, 코오롱 산업 등 한국 기업이 최대 투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영농조합법인 2곳과 신품종 하수호 대건의 생산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대건은 줄기 마디가 짧고 굵으며 뿌리 생육이 왕성해 재래종 하수호보다 무게와 주요 성분 함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영농조합법인은 하수호 진액과 샴푸, 비누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